575번 보자. 자, n 이하의 n이 20 이하의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수상이랑 묶어서 생각할 수 있죠. 7nx 플러스 n제곱이 0이죠. 이렇게. 근데 안 어려워요. 왜? 인수분해 되잖아요. 안 됩니까? 되는 것 같은데? 2x 5x n하고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가 2분의 n이거나 또는 2분의 5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5분의 n이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얘가 뭐라고요? 정수해가 된대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된 거야? n이 뭐면 돼? 2의 배수거나 또는 와 n이 뭐라고요? 2의 배수거나 또는 5의 배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로 바뀐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어렵죠. 자, 그럼 답이 어떻게 돼요? 20 이하의 자연수야. n이 1부터 20이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존재할 확률이잖아요. 그럼 전체 그 중에 하나의 자연수니까 전체는 20가지겠죠. 20가지 중에 2의 배수 몇 개? 10개. 5의 배수 몇 개? 4개. 10의 배수 2개? 빼면 되죠. 아니, 어렵냐고요? 안 어렵죠? 괜찮지 않아요? 어렵습니까? 576번.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함수 문제. 내가 얘기했다? 함수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 확률이든 뭐 뒤에 조건부든 나올 거야. 자, 두집합 A랑 B가 있는데 A에서 B의 모든 함수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여기다가 뭐라고요? 1, 2, 3 적어. 이렇게 일단 적어. 그 다음에 B는 1, 2, 3 적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갈 거야. 전체 함수에서 몇 개? 3의 4제곱? 맞죠? 얘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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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곱한 거. 전체 개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이 F1이 2보다 크거나 또는이야. 또는이야. F의 치역이 B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게 왜 어려워요? 또는이잖아요. 그럼 이 사건도 만족하면서 이 사건도 만족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뭐 이 사건이 X야. 이 사건이 Y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좋아요. 하나씩 합시다 그러면. 자, X 사건 어떻게 구해요? F1이 2보다 크대. 그럼 이거 별로 안 어렵거든. X 사건. F1이 그럼 뭐면 돼? 2 또는 3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결국엔 나머지는 상관없으니까 1이 고를 거 얘가 3개? 아, 1이 2개. 그 다음에 3개, 3개, 3개가 되는 거죠. 이거잖아요. 이거. 경우의 수를 따지면. 1만 빼버리면 되잖아. 그쵸? 되나요? 일단 이렇게 적어놓을게. 그 다음에 Y를 봐봐, Y. 자, 치역이 B래요. 어떻게 하면 치역이 B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 것 같아? 얘네를 분할로 계산하세요. 3개짜리는 솔직히 좀 까다롭긴 하거든. 무슨 얘기냐면 2개 하나로 나눠. 이해했어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쓸게. Y를 여기다가 합시다. 1하고 2하고 3하고 4를 3개의 모둠으로 나눠. 그럼 어떻게 나누면 돼?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4C 하면 돼. 그렇지 않아? 이거 2개, 뭐 이거 2개, 이거 2개, 2개만 모으면 나머지 하나로 가는 거니까. 그럼 몇 개야? 6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1, 2를 모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럼 하나씩 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n의 y라고 할게요. n의 y는 몇 가지야? 그렇지? 4C1을 하고 그 다음에 3팩하면 돼. 이렇게. 이게 분할 분배잖아. 3개로 나눠서 분배를 해준다는 거지. 이렇게.
문제는 여기가 아니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잘 봐. P에 X 합 Y를 할 거야. 그럼 PX를 먼저 하면, PY를 먼저 하면, 아, 이게 3의 4제곱 분의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는 얘기지. 더하기. 이건요. 3의 4제곱 분의. 그치. 4C2하고 곱하기 3팩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뭘 빼야 돼? 합을 빼야지. 아니, 교를 빼야지. 교가 뭐냐는 거지. 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을 결정해. 1이 이렇게 간대. 또는 이렇게 간대. 이렇게 결정을 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무듬에서 찾아. 이 무듬에서.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솔직히 얘랑 얘는 쉬워. 문제는 얘인 거야. 이게 쉽지 않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전체에서 뺄까? 전체에서 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F1이 1로 가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낫나? 일로 가? 전체에서 빼는 게 더 쉬워? 어렵네. 여기 조금 어렵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이러면 어떨까요? 선생님 저기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맞겠지? 이게 제일 쉬운 것 같긴 한데 전체에서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전체에서 빼는 것도 살짝 이렇게 우리가 보기 까다로울 거 있거든요. 이걸 구할 때 첫 번째 봐봐. 여기 A가 1, 2, 3이잖아요. 1, 2, 3 다잖아요. 자리가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B가 1, 2, 3이잖아요. 선생님 저기 결정한 것처럼 만약에 얘가 2를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거야. 기억. 어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2를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가 2로 갔어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둘이 나눠가지면 되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가 선택을 2개 받은 거지. 2가 선택을 2개 받은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도 받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받아.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 만약에 2를 골라서 얘가 2를 선택했어.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뭘 하면 돼? 2팩으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없어. 1만 2를 골랐어. 그럼 나머지 얘네 셋이 1하고 3을 나눠 갖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도 무등으로 가는 거야. 이것도 무등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그냥 여기 둘을 무등으로 나눠. 그러니까 2, 3으로 갈 거냐, 2, 4로 갈 거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 그 다음에 내가 2하고 4를 묶었다고 쳐. 그럼 1하고 3 나눌 거니까 역시 2팩.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갈 거면. 근데 얘만 그래? 아니지.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선생님 여기 이해하고 있나요? 근데 6번을 했을 때 6번이 더 힘든 것 같아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1, 2, 3이야. 이번에는 그치? 1이 3으로 갔을 때를 고르면 되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6번이 왜 어렵냐면 이게 X는 그냥 가고 아니지. X의 열을 가고 Y의 그냥을 해야 전체에서 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6번이 생각보다 어려워. 그냥 곱하기 2 하시면 되죠.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더 적을까요? 이거 통분을 잘 해야 될걸? 여기다가 3의 4제곱 분의 다시 2하고 곱하기 3팩을 하시고요. 팩이 3의 4제곱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 둘이니까 길게 적을까? 3C1 곱하기 2팩 더하기 3C2 똑같은 거네 곱하기 2팩 하고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경우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썼는데 쉽지는 않죠? 어렵네. 교가. 그렇죠? 자, 볼까요 또? 580번대에서 하나만 풀까요? 586번 볼까요? 586번. 잠깐 선생님이 정문 동안 읽어봐. 안 푼 사람들은. 586번. 어떻게 풀까요? 이제 슬슬 체력들이 딸려가기 시작하고 있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간에 지금 시기가 되면 원래 힘들지. 근데 이제 요 시기를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시작적인 것도 날도 덥고 하니까. 자, 586번. 생각보다 할만할걸요? 자, 주머니에 이 반복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주머니에 이렇게 1이 3개, 111, 111, 22, 33 하고 4는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8개가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임의로 4개를 동시에 꺼낼 거예요. 4개를 동시에 꺼냈어요. 그럴 때 적혀있는 수의 최대값이 3일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합치는 거 말고. 그럼 제일 큰 숫자가 뭐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주머니에서 꺼낼 때 뭘로 계산한다 그랬어? 같은 것도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푼다고 했어. 지난 시간에 이 기억나죠? 그럼 일단 전체는 8, 4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은) 무조건 나와야 되지. 그럼 2개로 가자고요. 1번 3이 1개 나온다는 얘기죠. 2번 3이 2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죠. 이렇게. 4개를 뽑을 거예요. 4개를 뽑을 겁니다. 그러면 3이 1개 나오는 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했잖아.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3이 2개야. 그러면 2개 중에 하나 나왔어. 이렇게. 그치? 그럼 나머지 여기서 나오면 되지 않아요? 3개가? 그러니까. (3이) 2개 나왔어. 2개 중에 2개 나왔어. 그 다음에 뭐야? 5개 중에 몇 개 나오는데? 2개 나오는데. 선생님, 다른, 번호가 다른, 아니, 다 다른 공이라고 생각하자니까. 이해하셨죠? 이렇게 따지면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있지. 저렇게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면 당연히 어렵죠. 6건으로 좀 넘어갈까요? 뭐가 좋을까? 이거 좋다. 쭉 넘어가서 127페이지로 갈게요. 선생님이 눈에 거슬리는 건 아마 내가 많이 봤다는 문제니까 많이 물어봤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했었던 문제겠죠? 623번. 한번 고민해봐. 623번. AB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건데 질문이 뭐냐면 ABC 세 학생 중에 적어도 2학생이 이웃하게 될 확률이에요. 그럼 뭘 하면 돼? 너무 여세권이라고 또 6건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뭘 빼면 돼? 셋이 이웃하지 않는 걸 빼면 되잖아. 적어도 2학생이라며.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전체는 뭐야? 6팩이에요. 1에서 내가 지금 뺄 거지, 이렇게. 자, 세 학생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가? 얘네를 먼저 세워. 이렇게. A, B, C를 세워. 이렇게. 그럼 뭐예요? 3팩. 곱하기. 자리가 몇 칸 비어? 이렇게. 여기 푸는 거야? 아니야, 반대지. A, B, C를 제외한 사람들이 X하고 Y하고 Z라고 해. 걔네를 셋을 세워.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자리에다가 뭘? A, B, C를 집어넣어. 끝. 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지. 설마 이 정도는. 저 지난 시간에 우리 624번 풀었어요. 생일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뭐 여사건, 복잡한 여사건 또는 이면 뭐라도 이거 하나 더 풀어야 되는데. 아니, 저번에 이건 풀었구나. 저번에 풀었고, 저번에 선생님이 웬만하게 어렵게 나오는 애들은 다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요. 그쵸?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조건부로 갑시다. 조건부 문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조건부에 저 721번부터 풀까요? 얘들아, 문제 푼 거지? 풀었는데 그냥 질문이 없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런 거라 믿으며. 광남 확통 부교재 다 풀었어요? 프린트? 뭐 정규 것도 안 풀었는데 지금 수원도 다 안 풀었을 텐데 이거 풀었겠어? 어떻게 하시려고요? 721번 볼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좌표평면 위에 A, B 중에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하는 시행이 있대요. 이 시행에서 택한 두 점이 서로 모두 y는 x축 위에 있을 때 이 두 점의 x좌표가 모두 양수일 확률이 p분의 q다 라고 했어요. 무슨 문제인지 이해하셨어요? 말이 너무 어렵죠. 다시.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다. 지난 시간에 조건부라는 게 전체에서 구하는 건지 어떤 조건 하에서 구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여기 파트가 조건부 파트니까 조건부라고 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시험엔 옆에 써있어. 조건부 이렇게 써있어? 안 써있단 말이야. 그럼 헷갈린다고. 다시 읽어볼게요. 일단은 내가 그림을 좀 잠깐 그릴 테니까 니네가 다시 한번 읽어볼래. 3, 3 by 3, 10. 오케이. 3 by 3.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음에 3, 1, 찌그러졌네. 그래서 격자점 4, 3은 안 들어가니까. 그치. 자, 다시 문제를 읽어보셨나요? 읽어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 위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하는 시행이 있어. 자, 조건이 이거예요. A, B는 모두 정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제곱보다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원 안에 들어가는 점인데 등호 안 되죠. 이거 그림을 잘못 그리지 않았나? 그림이 왜 이래? 1,3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1,3 만나는 점이네. 1,3 아무튼 상관은 없기는 해요. 자, 아무튼 그런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자, 이질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 시행에서 택한 두 점이 모두 y는 x 위에 있을 때 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 애들만 선택하면 돼? 그렇지? 여기에 있는 애들만 선택하면 돼. 맞죠? 근데 뭐래요? x좌표, 두 점의 x좌표가 모두 양수일 확률이에요. 그럼 봐봐. 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야. 5개 중에 2개를 골랐다는 얘기잖아. 양수인 건 하나, 둘밖에 없죠. 끝. 근데 뭐 확률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왜 37개지?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37개 안 되는데? 내가 왜 거기 그림 잘못 그렸어요? 그걸로 세면 이 문제 못 풀어. 어차피 분모는 상관없이 지워지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그림을 잘못 그렸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이면 1,3을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기 점을 잘못 셌어요. 지금 보니까 매우 잘못 셌습니다. 그렇지 않나? 6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뭐 답에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몇 개 골라서 풀어볼까요? 말이 좀 까다로운 것들 있죠. 특히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었던 그 형태의 문제들. 근데 그거 안 풀었네요. 자, 일단 표로 푸는 건 할 수 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표로 푸는, 표로 이용한 조건부 확률 요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 혹시 모르니까 비슷한 거 하나 풀어볼까요? 자, 739번 한번 볼래요? 거기까지는 못 풀었겠죠? 문제를 한번 읽어볼래요? 739번. 그 다음에 선생님은 표를 만들든 식으로 풀든 한번 해볼 테니까 739번을 한번 보시죠. 시간이? 몇 개만 더 풀고서 중요한 거 몇 개만 더 풀고서 진도 나갈게요. 자, 어느 산악회 회원 수는 모두 60명이고 각 회원은 2개의 등산학교 A, B 중에 한 등산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산악회의 등산학교는 A는 20명, 등산학교 B는 4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맞죠? 이 산악회의 등산학교 A에 속해 있는 회원 50%가 여자고 이 산악회의 여자 회원의 60%가 등산학교 B에 속해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말이 좀 어렵죠? 이 산악회 회원 중 60명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등산학교 B에 속해 있을 때 그 회원이 남자일 확률입니다. 선생님이면 뭐야?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표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여기는 A 등산학교, B 등산학교 합계. 여기는 여자, 남자 합계. 전체는 전부 60명이 돼야겠죠. 근데 거기 되게 좋게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A는 20명, B는 40명.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어렵다니까, 이거. 잘 봐. 자, 그 다음 보죠. 이 산악회 A에 속해 있는 회원의 50%가 여자면, 여기 10명, 여기 10명이죠. 맞죠? 그 다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 산악회 여자 회원의 60%가 등산학교에 B에 속해 있대요. 여기 여자 총 횟수가 있는데,
여기가 60%래. 그럼 여기 몇 %야? 여기가 40%겠죠. 40%가 10명이면 전체가 몇 명이에요? 자, 여기에 60%가 등산 B에 속해 있다며, 등산학교 B에 속해 있다며, 여자 회원 전체의 60%가. 아니, 어려워요? 여기를 만약에 X라고 쓸게. 그럼 X 곱하기 100분의 40을 해. 근데 걔가 10이래. 이게 어려워. 내가 지금 뭐 계산을 어렵게 하겠다는 거야, 뭐야? 여기가 5분의 2예요. 25명이죠? 참, 큰일 났네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몇 명이에요? 15명이죠. 여기 몇 명이에요? 25명이죠. 그죠? 여기 35명이니까 맞잖아요. 이렇게. 어렵나요? 안 그러면 이걸 식으로 풀면 더 죽어요. 이게 제일 편해요. 이거 무조건 표로 푸셔야 돼요. 됐나요? 다 질문을 합시다.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등산학교 B에 속해 있을 때 그 중에 남자 회원일 확률이면 이거죠. 그러니까 40분의 25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이제 어려운 걸로 갑시다. 뒤에 선생님이 그렇게 죽어라 미치듯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PA 역행하는 문제 풀기, 역행하는 문제 풀기. 뭐가 좋을까? 너무 어려운 거 말고. 뭐가 좋을까? 이거는 거꾸로 푸는 거고, 이건 뭐. 말이 좀 어려운 걸로 웬만하면 풀게요. 762번 보세요. 읽어봐. 762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주머니 A에는 흰 구슬 4개랑 검은 구슬 6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머니 B에는 흰 구슬, 이거 저번에 풀었니? 안 풀었어. 안 풀었지? 얘가 푼 문제 아니지? 기억 안 나요? 야, 그냥 할게요. 너 왜 이렇게 읽은 것 같지? 주머니 A에서 한 개 구슬을 꺼내서 B에 넣고 잘 섞은 다음 주머니 B에서 한 개 구슬을 꺼낼 때 그것이 흰 구슬일 확률이에요. 이게 어렵거든, 니네한테 이게 꽤 어려운 문제거든. 문제는 이해하셨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무슨 색깔이 넣었을까가 중요한 거겠죠. 다시. 왜 어렵다고요? 지금 미지수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봐봐요.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풀었었던 문제 중에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푼 문제를 역행하고 있다고요. 다시 주머니 A에는요, 주머니 A에는 흰 거 4개가 있고 검은 게 6개 있어요. 이렇게. 자, 주머니 B에는 뭐라고요? 한 개, 전체 합쳐서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질문이 흰 구슬이 몇 개냐니까 이렇게 잡아보지 뭐. 흰 구슬이 X개. 그럼 검은 건 10-X.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A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B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 흰 거냐 검은 거냐 요 차이겠죠. 괜찮아요? 추워? 잠깐 끌게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잘 앉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됐죠? 섞은 다음에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그것이 흰 구슬일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럼 자, 이렇게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갑시다. 이제. 봐요. 질문이 뭐야? 자, B에서 한 구슬을 꺼낼 때 그것이 흰 구슬일 확률이 5분의 2예요. 그럼 조건부가 아니야. 조건부가 아니야. 잘 봐. 자, 뭐 여기 A, B가 있으니까 X, Y로 갈게요. 여기서 A에서 B로 넘겼어. 그럴 때 이게 흰 구슬일 사건을 선생님이 X라고 할게요.
그럼 검은 구슬의 사건은 X에 여겠죠.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일 테니까. 맞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개를 꺼냈을 때 걔가 흰 구슬의 사건을 걔가 Y라고 할게요. 이렇게. 내가 구하는 게 뭐야? 이거야. 이해했어요? 다시 주머니 비해서 한 개의 구슬 구하는데 그것이 흰 구슬의 확률이 5분의 1이다. 얘가 5분의 1.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이렇게 계산한 거라 했잖아. P에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5분의 1이라고요. 이 얘기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 식이 나와야 돼. 근데 이거 풀 때 어떻게 푼다 그랬지? 자, 기억해봐. 이거 풀 때 어떻게 푼다 그랬어요? 이게 P에 뭐라고? 맨 처음에 X였어. 거기다가 P에 Y 바 X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흰 걸 여기다 넣었어. 그런 다음에 흰 걸 뽑을 거야. 나 처음에 검은 거 넣었다? 그런 다음에 흰 거 뽑을 거야. 를 더한 거라고요. 이걸 기억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저번 시간에.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한 지?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나요? 해보죠. 그럼 이제. 이걸로 구하면 돼. 자, 쉬워요. 이게 뭐야? 자, X가 나올 거예요. 한 개 뽑았잖아! 그럼 10분의 4겠죠. 곱하기. 자, 흰 걸 넣었다, 여기다가. 그럼 전체는 11개지. 그럼 11개 분의, 맞죠? 하나만 뽑을 거잖아. 흰 게 몇 개야? X 플러스 1이죠. 근데, 처음에 내가 검은 걸 넣었대. 그죠? 그럼 확률이 얼마? 10분의 6일 거 아니에요. 돼요? 그런 다음에, 공은 11개가 맞는데, 검은 게 늘어났으니까, 흰 게 나올 확률은 이거죠. 이게 5분의 1이라고. 이거 풀면 돼요. 이거 푸시면 돼요. 안 어렵잖아요. 1차 방정 형식인데 설마 못 푸는 건 아니죠. 약간 이런 형태의 문제라고요. 일부러 어려운 거 풀었어요. 그 다음에 역행하는 걸 하나 뽑을까? 뭐 뒤에 이 문제는 많으니까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을 풀어봅시다. 이런 거 하나 볼까요? 781번 잠깐 볼게요. 센 사람들은 781번을 넘어갔어요. 한번 읽어봐. 781 한번 읽어봐. 많이 졸려? 많이 졸려요? 자, 7681. 철수가 받은 전자 우편의 10%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요. 10개 중에 하나는요. 여행을 포함한 전자 우편의 50%가 광고고요. 여행을 포함하지 않은 전자 우편의 20%가 광고래요. 철수가 받은 전자 우편이 광고일 때 이 전자 우편이 여행을 포함할 확률이에요. 역행이죠. 원래 여행이 먼저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광고냐 아니냐를 따졌는데 뒤집어졌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역행이라고. 말기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게 말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이것도 표로 풀어도 돼. 이것도 표로 풀어도 돼. 자, 일단 보시죠. 볼게요. 근데 표로 풀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여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거를 사건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광고예요. 광고면 이게 사건 B라고 하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질문이 뭐야? B에 뭘 물어봤어? 광고일 때 여행을 포함했어요. 그럼 이거지. 이거지. 광고일 때 여행을 포함할 확률이죠.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식에서는 이거란 말이에요. 광고일 확률에서 광고가 들어가면서 여행이 포함하면서 광고인 거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PB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다니까. PB가 없어 여기 지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풀라고 했지.
광고를 포함하고, 아니, 여행을 포함하면서 광고인 거. 여행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광고인 게 이거라고요.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여행을 포함한 광고인 확률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진짜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건 무조건 나와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긴 하지만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말귀를 알아들어서 사건과 사건을 정의하고 내가 구한 게 이거다라는 걸 찾는 게 먼저예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 연습을 안 하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제 계산해 볼게. 광고를 포함하고 여행을 포함하고 광고래요. 그럼 뭐예요? 거기 써 있잖아. 다시. 자, 전제우편의 10%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그럼 여기 뭐냐면 10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행을 포함한 전제우편의 50% 광고예요. 그러면 10분의 5 더하기. 그럼 여행을 포함하지 않는 게 10분의 9고요. 근데 그 중에 광고인 건 얼마예요? 20%가 광고래요. 그럼 여기가 10분의 2 이렇게 되고 이거예요.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5 이렇다는 얘기죠. 끝났죠? 분모 100 곱하면 되잖아요. 이해했어요? 자, 표로 풀어볼까요? 말귀를 알아들었다면. 어려운 게 좀 더 어려운 것 뿐이야. 자, 여행을 포함해. 여행이 없어. 광고야. 광고가 아니래.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100으로 잡으라 했지, 100. 잡으세요. 됐죠? 자, 문제를 다시 읽어봐. 전제우편의 10%는 여행이라는 단어 포함한데, 여행이라는 단어 포함하면 10개. 안 포함하는 거 90개. 맞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여행을 포함한 전제우편의 5%가 광고래. 여기 광고. 광고 아니야. 여행을 포함하지 않은 거의 20%가 광고래. 18개. 그럼 72. 이렇게. 질문이 뭐였어? 다시 물어봐. 질문이 뭐라고? 철수가 받은 전제우편이 광고일 때. 광고래. 그 뭐야, 여기 23분의. 여행을 포함하고 있대. 23분의 5. 똑같잖아. 이거 풀어야 된다고. 말기만 알아들으면. 그래서 조건부는 진짜 뭔 얘기인지만 알면 정말 편하게도 풀 수도 있어요. 말기만 알아들으면. 그래서 난 옛날에 문과 애들 좋아해. 옛날 문과 애들은 진짜 이런 거 되게 빠삭하게 잘 알아들었거든. 요새 문과, 이과의 그런 기준이 없어지면서 옛날에는 진짜 극명했어요. 문과, 야, 딱 그냥 얘기를 해봐도 아, 얘는 문과야, 얘는 이과야가 너무 극명했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말귀를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 옛날 문과 애들은 그 책을 진짜 좋아하고 막 그런 사회학 문화들 이렇게 막 많이 읽는 애들 있잖아요. 조금만 그냥 던져도 다 그냥 이해해요. 해서. 그러니까 문과에 왜 확통이 계열이 많냐면 확통은 정말 다 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정말 잘 알아들어요. 근데 대신에 걔네는 수학적인 감각이 없는 거야. 요새는 모르겠어요. 통합형이라서 같이 다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옛날 이과보다 요새 문과들이 더 못해요. 옛날 이과들도 말귀는 잘 알아들었거든. 너무 좀 이렇게 이과적이라서 사고가 이과적이어서 그랬던 것 뿐이지.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만 더 할까요? 뭘 풀어야 좀 풀었다는 얘기를 들을까? 유명한 것도 하나 있네요. 자, 맨 뒷페이지 164페이지 805번 보죠. 더 풀고 싶은데 우리가 진도를 오늘 나가야 돼서 오늘 저기 뭐야 독립종속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독립종속을 기억하고 있고 독립시행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 근데 유형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도 질문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자, 805번 볼까요? 자, 어느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말이 진짜 어렵거든? 잘 이해해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진짜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되게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확통을 내는 선생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요거 이해 못하겠는데? 이러면서 약간. 자, 다시. 어느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예요. 그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4%. 당연한 거지. 높아야지.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얘기하고 안 걸린 사람을 안 걸렸다고 얘기하는 게 높아야지. 이게 낮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럼 자, 이렇게 물어볼게.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판단할 확률은 얼마예요? 2%인 거예요. 그리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판단할 게 6%라는 거예요. 오지.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밑에 얘기를 읽어봐. 이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 100명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400명을 진찰해서 암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진단할 거예요. 이 500명 중에 임의로 택한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암에 걸린 게 아니라 진단을 받았어요. 이해했죠?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렸을 확률이에요. 자, 질문을 합시다. 사건이 2개가 필요하죠, 지금 내가. 사건 2개를 어떻게 명명할 거예요? 이처럼. 이게 내가 시작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나중에 통계 가도 확률 변수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X, Y를. 그거랑 똑같아요. 자, 사건 A, B, 뭘로 잡을래요? 뭐를 사건으로 잡아야 돼? 여기 이 문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 걸린 사람 진단, 안 걸린 사람 진단이면 여사건 아니에요? 절 진단. 오진이랑 이게 지금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걸렸다. 그러니까 걸렸다 안 걸렸다도 사건에서 여사건이잖아요. 내가 지금 사건 2개라고 얘기했잖아. 거기 문제 나와 있어. 자, 마지막 줄 읽어보세요. 500명 중에 임의로 택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은 건 사건 A로. 진짜 암에 걸린 걸 사건 B로 놓친 얘기죠. 말 그대로 잡으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이거지 않아?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진짜 그 사람이 암에 걸렸을 확률.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지? 아니, 똑같지 않아요? 쟤랑 똑같다니까요. 같은 얘기라니까요. 자, 집중해보세요. 이게 뭐야?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을 확률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 자, 위에 답이 있어요. 내가 이거라 했잖아. 집중하세요. 이거 예전에 시험지 잘 나왔었던 거예요. 이게 뜻이 뭐야? 암에 걸렸고 진단을 받았어. 암에 안 걸렸는데 진단을 받았어. 괜찮아요? 좋아요. 이게 뭐예요? 얼마야? 거기서 찾아봐. P의 A 교비가 얼마야? 거기서 찾아봐. 거기서. P의 A 교비가 얼마예요? 0.98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그냥 0.98이에요? 자, 전체 인원수가 500명이에요.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500명 중에 100명이 암에 걸린 거 아니었어요? 다시 위에 봐봐. 암에 걸린 사람이 100명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못 푸니까 암에 걸렸다. 그 다음에
암에 걸렸는데 진단을 받았어. 이렇게 가지고. 이거 여기 있잖아요. 얘는요, 암에 안 걸렸는데 진단을 받은 걸 곱하셔야죠. 왜냐면 지금 600명 섞어놨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을 확률은 500명이요. 500명 중에 100명 이고요. 근데 거기서 자 위에 읽어볼까요?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니까 여기가 100분의 98이 되는 거죠. 더하기. 자, 암에 안 걸렸어요. 여기서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 근데 암에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판단할 확률은 얼마예요? 그렇죠. 100분의 6이죠. 다시 이거 쓰면 돼요. 말이 너무 어렵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 문제는 나중에 꼭 한 번 더 보세요. 알겠죠? 잘 들어봐요. 기억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독립종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 바로 앞에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웠어요. 더우면 얘기하세요. 너무 추워서 껐어요. 습해가지고 또 금방 더울 수 있긴 하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 때 아프면 진짜 나중에 짜증이 좀 날 수 있어요. 짜증나면 또 더 아프고 더 짜증나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컨디션 관리 잘 하세요. 물 계속 먹고 비타민 같은 것도 챙겨 먹고. 자, 우리가 방금 조건부 확률을 할 때 만약에 A가 B다 라고 했을 때 요게 B가 일어나는 전체 중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의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의 A교 B를 이렇게 계산을 하죠. B가 일어났어. 네, B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났어. 그게 B와 A가 일어난 사건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게 곱셈정리였어요. 바로 앞에서. 맞죠? 근데 요거를 킵해놓고 A랑 B가 일어나는 사건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 제비뽑기를 할 거예요. 제비뽑기. 만약에 10개 중에 3개가 당첨제비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근데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A랑 B가 있는데 A랑 B랑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먼저 뽑기로 하고 그 다음에 B가 뽑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비복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A가 제비를 뽑고 가서 가져갈 거예요. 그냥. 먼저 간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복원이에요. A가 뽑고 나서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다 집어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첫 번째 비복원이면 B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A가 꽝을 뽑기를. 그래야 나의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 하지만 두 번째 복원인 상태에서 야 빨리 뽑고 가. 나 되죠. 네가 뭘 뽑든 간에 나는 상관없어. 나는 너랑 똑같은 조건 하에 뽑는 거야. 이거죠. 이게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속과 독립이에요. 종속은 뭐냐면 A가 뭐 뽑냐에 따라서 나의 조건이 달라져요. 나의 확률이 달라져요. 이건 종속입니다. 이해했죠? 근데 얘는 뭐예요? 복원은요? 상관없잖아. 너랑 나랑 독립이야. 이게 독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이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가 독립이다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수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건.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해보면 자 여기서 P의 B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P의 B를. 근데 P를 B를 구할 때 뭘 하냐면 일단 P의 A의 확률은 얼마예요? 얘는 그냥 딱 10분의 3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갈려요. 이렇게. 여기 잘 보세요. 뭐냐면 P의 B바 A를 할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죠? A가 당첨제비를 뽑아갔어. 맞아요? 그럼 이거죠. 10분의 3이야. 그런 다음에 B가 뽑힐 확률이 얼마라고요? 네, 9개 중에 2개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근데 A가 꽝을 뽑았어. 그럼 얘는 10분의 7이 되고 심지어 9분의 3이 돼서 당첨 확률이 확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의 사건의 확률이 A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볼게요. PA는 10분의 3이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물어볼게요. 야, P의 B가 A, P의 B가 A요. 상관 있어요? 아니요?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A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생각해 봐봐. 요 사건에서 조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여긴 종속이고 여긴 독립이니까 우리 독립을 가져올 건데, 독립이면 B가 지금 여기 저기 썼듯이 PB 곱하기 P의, 아니 거꾸로 써야겠구나. 상관은 없는데 뭐 이게 만약에 이걸로 한다면 P의 A 곱하기 P의 B바 A랑 같잖아요.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 한다면. 맞아요?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이거는 상관없이 뭐라고요? 그쵸? 이게 되더라는 거죠. A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독립의 정의예요. P의 A 교비가 PA 곱하기 PB면 A, B는 뭐다? 독립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말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말로 들었는데 독립인 것 같아. 아니, 다 필요 없고. 계산해서 P의 A 교비가 PA 곱하기 PB면 무조건 독립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됐죠? 이게 독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얘기처럼 맨 위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자, 밑에 있는 건 다 아는 거고 뒤에 가서 문제는 풀 거고. 자, 이 얘기 들어봐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걸 잘 들어봐요. A랑 B가 서로 독립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A교 B는 P의 A 곱하기 PB라고 하자고. 독립이니까. 같은 얘기예요. 정의라고 했으니까. 그럼 선생님 첫 번째 질문. A여와 B여는 독립이에요? 어때요? 이거 지울게. A여와 B여는 독립일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독립이에요? 네, 독립이에요. 증명을 어떻게 하죠? 자,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얘가 독립이야? 라고 물어보는 건 이걸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집합이랑 똑같이 푼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거든요. 1 빼기 P의 아니지. 이거죠. 맞아요? 여기 두모로 가야 법칙이 성립해. 이거니까요. 아니지. 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지. 이게 맞죠? 맞죠? 이렇게 가야겠죠. 돼요? 근데 이게 합의 법칙에 의해서 P의 A 더하기 PB 빼기 P의 A 교비 형태로 떨어지죠. 이렇게. 그럼 한 번 더 쓸 건데 1 빼기 P의 A고 빼기 PB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써도 돼요? 얘 때문에 전체 마이너스 붙였어요. 괜찮나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를 1 빼기 P의 A로 볼게요. 여기를 마이너스, 이제부터는 숫자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괜찮으세요? 이 미수분해 되죠? 어떻게? 1 빼기 PA 1 빼기 PAB 이렇게. 그럼 뭐예요? 네, 독립이네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A랑 B가 독립일 때 A 여어와 A, B 여어가 독립임을 보여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그럼 또 물어볼까요?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는요, B 여는 독립일까? 반대로 만약 A 여와 B가 독립일까? 독립이에요. 이건 더 쉬워요. 자, P에 A 교 B 여를 하면 되죠. 우리가 알기로는 저게 차집합인데 사건에는 차사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안 써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뭐냐면 이렇게 쓰면 되죠. P에 A에서 요거 빼면 되죠. 겹치는 부분. 맞죠? 근데 내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P의 A고요. 빼기 얘가 P의 A 곱하기 P, B라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걸 P, A로 묶으면 1 빼기 P의 B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P의 A, P의 B의 여가 되죠. 그래서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 A랑 뭐 B가 독립일 때 뭐 집합처럼 만들어서 얘네가 얘랑 독립이냐라고 하면 선생님처럼 저렇게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형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독립으로 그냥 계산을 할 거다라는 형태의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165페이지에 810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주사위 같은 거 있죠. 811번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 세 사건 A, B, C의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인 사건. B.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 나오는 눈의 수가 합이 7인 사건. 다 계산하셔서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이것만. 다 지웠네.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이것만. 이것만 따져줘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해주시면 돼요. 이걸로 틀려오지 마. 말도 안 되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 가지고 연산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뭐 이런 거 있죠. 167페이지. 예, 816번 볼까요? 자, 다음 표는 100명의 남학생과 여학생 두 영화 기생충과 설국열차에 관람한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이게 한동안 유명했었던 비슷한 형태의 문제거든요.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100명이에요. 자, 그럼 거기 표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개수가 나와 있죠. 이 100명의 학생 중에 한 명을 임의로 뽑을 때 뽑힌 학생이 남학생의 사건을 A, 기생충이 관람한 사건을 B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A랑 B랑 독립이에요? 라고 물었단 말이야. 한 문제에 여러 개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또 표를 한번 보면서 해보죠. 남, 여, 개, 펴렸어요. 42, 28, 70, 18, 12, 30, 60, 40,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사건 A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남학생의 사건이에요. 남학생의 사건은 얼마예요? P의 A 얼마야? 10분의 7인가요? 그 다음에 기생충을 관람했으니까 10분의 6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래야 독립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P의 A규비는 뭐야? 남학생이면서 기생충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100분의 40이잖아. 얘네들이 곱하면 이게 나오죠. 그럼 기억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이라고.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봐. 그러니까 여기 한 문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자, P의 B와 A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면 뭐야? 남학생 중에 기생충을 보내요. 그럼 이거야, 남학생 중에 기생충을 보내. 10분의 6. 이렇게. 5분의 3. 맞죠, 니은도 그러면? 이렇게. 자, 디귿.
자, A와 A여 서로 독립이에요? A여와 B여 서로 독립이에요? 선생님 방금 다 했잖아요. A랑 B가 독립이면 나머지 두 개는 다 독립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뭔 얘기인지?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에 진입한다는 얘기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게 되게 논란이 됐었던 게 뭐냐면, 야, 배반이랑 독립은 상관이 없어. 였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한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PA랑 PB가 둘 다 양수잖아요? 그럼 배반이면 무조건 종속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봐봐. 맨 처음에 PA가 양수야. PB도 양수야. 그치? 둘 다 양수야. 근데 P에 A 교 B를 구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PA 곱하기 PB냐 이게 성립해야 독립이잖아요? 그쵸? 근데 배반이면 얘가 뭐예요? 0이잖아요. 공집합이잖아요. 그럼 얘는 0이죠. 근데 여긴 0이 아니죠.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럼 무조건 종속이에요. 선생님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1. 둘 다 양수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배반의 사건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종속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2. 같은 얘기예요. 확률이 0이한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의 A 바 교 B가 0이면 A 교 B가 0이기 때문에 서로 종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A, B가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 아니다. 1번 명제의 대우예요. 맞죠? 1번 명제의 대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게 니네한테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3개는 외우고 가셔야 돼요. 특히 1번, 2번.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러니까 증명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냥 어떤 다음 중 참인 것은 거짓인 것에 그냥 딱 보기 하나로 그냥 나오는 거야. 참으로 넘어가고 거짓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 824번 같은 경우.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 아니다. 이런 거.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다.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은 종속이다. 3번이 맞는 거죠. 이해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밑에 825번도 마찬가지.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독립, 종속에 대한 문제들은 대부분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앞에는 진위 여부, 그러니까 독립이랑 종속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그런 것들을 가져서 문제 푸는 거. 방금 풀었던 거나, 아니면 170페이지에 826, 827, 828 같은 문제들 위주로 나올 거예요. 진위 여부 따져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앞에 나왔었던 미지수 구하기, 그 다음에 계산하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되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독립이 되도록 하는 것들을 구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어떤 거냐면, 거기 172페이지에 837번 잠깐 볼래요? 이 문제도 잘 나와요. 그 문제도 잘 나와요. 837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두 사건 A, B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맞는다. 사건 A는 2 이상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내 837번이라고 얘기했지? 맞죠? 38번도 괜찮은 문제긴 하네. 자, 2 이상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건 B는 자연수 A에 대해서 A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A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A,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A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렵다니까 이거. 보자. 837. 주사위 상에 던질 때, 자, A는 2 이상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면 PA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A가 이거야. 2하고 3하고 4야. 이렇게. 맞죠? 사건을 따지면 얘가 2분의 1이에요. 근데 자, B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얼마예요? 질문이 자연수에 대해서 A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1, 2, 3, 4에서 A까지 나오는 거니까 이게 6분의 A일 거라는 거죠. 돼요? 이해했어요? 4면 1, 2, 3, 4고 3이면 1, 3이고 이렇게 될 거니까 개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지금 이거 구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구했다? 그럼 걔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A가 돼야 돼요. 이렇게.
미안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셔야 됩니다. 1번. 만약에 A가 1이에요. 6분의 1인데 얘네들이 뭐예요? 배반이에요. 배반이에요. 그럼 안 되죠. A가 1은 당연히 안 돼요. 겹치는 게 없어, 여기랑. 얘 0이라고요, 얘가. 안 되죠. 자, 두 번째. A가 2예요, 만약에. 그러면 B라는 집합은, 사건은 1하고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PA는 저 고전이고요. PB가 3분의 1이 되죠. 6분의 2니까요. 괜찮아요? 네, 겹치는 게 뭐밖에 없어요. 네, 다 써, 여기다가. A 교비가 2밖에 없어요. 겹치는 게. 그럼, 네. P의 A 교비가 얼마냐면, 하나니까 6분의 1이죠. 봐. 2분의 1이랑 3분의 1 곱해서 6분의 나왔잖아. 그럼 얘는 뒤에 들어가요. 오케이. 답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나온다니까? 얘도 유명한 거야. 자, A가 만약에 3인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B가요, 1하고 2하고 3이에요. 이렇게. 그럼, 자, A 교비가 뭐가 되죠? 2하고 3이 되죠. 맞나요? 그럼, 자, PB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3개니까. 질문, P의 A 교비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2개니까. 2분의 1과 2분의 1 곱해서 3분의 1이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이 이해하고 계신 거죠, 지금? 다 해야 돼. 네 번째, A가 4예요. 자, B가 1, 2, 3, 4예요. 이렇게. 자, A 교비는 뭐죠? 네, 2, 3, 4. 즉, A예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지. 될 리가 없잖아. 그리고 만약에 A가 5도 안 되고요. 6은 더더욱 안 되죠. 전사건인데. 독립일 리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답이 뭐다? 2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잠깐만. 합인데? 되는 게 또 있나 본데? 4는 안 됐는데? 4가 돼요? A면? 곱하면? 안 되잖아. 얘는 안 되고 5가 되나 보다 그러면 잠깐만요. 5를 한번 해볼게요. 6이 되나? 전사건이 안 되지 않나? 해볼게요. 자, B가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PB가 6분의 5거든요. 안 되지 않나?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야. A 교비가 2하고 3하고 4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P의 A 교비가 저기에 A랑 똑같으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죠. 안 되는데. 쟤랑 얘랑 곱해서. 그럼 6이 되나 보다. 아, 전사건이 되나 보다. 그러네요. 전사건은 1에 곱하는 거니까 되네요. 전사건은 모든 사건의 독립이네요. P의 B가 1이에요. 그럼 A교 B가 A니까 얘 됩니다. 이렇게. 전사건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하고 6 이렇게 되겠죠. 8. 큰일 날 뻔했네. 자, 되셨죠? 넘어갑시다. 요거 문제 기억하세요. 전사건은 전체랑 다 독립이다.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계산이에요. 중립사건의 계산, 종속사건의 계산, 독립사건의 확률의 계산인데 생각보다 계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확률 구하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볼까요? 81페이지, 181페이지에 889번 볼게요. 유형별로 한 개씩은 풀고 가야지. 시간이 되는 한. 독립시행은 뭐 몇 가지만 좀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좀 문제를 많이 풉시다. 선생님이 보기에 만약에 확률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하면 난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이랑 종속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앞에서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자, A, B 두 사람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지는 시행을 반복할 거예요. 첫 번째 시행에서 A와 B가 눈의 수가 같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B의 눈이
A의 눈의 수보다 클 확률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자, 첫 번째 시행에서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A가 나오는 숫자가 이거고 B랑 같다고 할게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시행에서는요. B의 눈이 수가 A의 눈의 수보다 더 클 확률이에요. 이렇게. 근데 거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AND예요. 첫 번째는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얘가 커야 된대요.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의 확률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내가 X라고 할게요. 이 사건을 Y라고 하면 우리 지금 그냥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는 같고 두 번째는 B가 커. 이런 얘기니까. 이해했죠? 됐나요? 질문. 독립이에요. X랑 Y. 여기가 독립이라고 생각하지 마. 독립이라고 하지 말고. 독립이죠. 첫 번째 던지는 주사위가 그 다음 주사위에 영향을 줘요? 심리적인 영향이 있겠지. 하지만 그거는 확률선 절대 쓰지 않아요. 알겠죠? 됐죠? 그럼 그냥 이거잖아요. P의 X 곱하기 P의 Y.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이거는 얼마예요? 확률. 둘이 같을 확률 얼마예요? 아니, 쉬워요. PX 얼마? 36분의 6개. 11, 22, 33, 44, 55, 66. 그죠? 그 다음에 질문을 할게요. P의 Y 어떻게 구해요? 각각 다른 거 다 구해요?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 주사위를 둘이 갖춰서 던졌을 때는 A가 크거나, 이거밖에 없어 봐. A가 크거나, 둘이 같거나, B가 크거나. 이거밖에 없잖아. 세 가지 종류밖에. 그렇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랑 확률값이 같죠?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1에서요. 얘를 빼요. 6분의 1을 빼고요. 그걸 2로 나누면 되죠. 이게 전체잖아, 지금. 그럼 1에서 얘를 빼. 그럼 얘랑 값이 같다며. 그게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 2로 나누라고요.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다 구할 거야? 다른 거? 죽어. 아니, 심심하면 해보든가. 난 그런 거 안 말린다니까. 내가 되게 시간이 많아. 막 되게 심심해. 이런 건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독립시행도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120건은 뭐가 있을까? 토너먼트로 갑시다, 우리. 184페이지요. 이 토너먼트가, 대진표가 나오는 게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진표를 짜는 게 있어. 그거 기억나? 대진표 짜는 방법? 옛날에 조합할 때, 저번 중간고사 때 조합할 때, 그래요? 기억 안 나요? 해야죠, 그럼.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자, 우리가 이제 대진표라는 게 있어요. 대진표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앞에 조합에서 했었던 대진표를 짜는 방법. 만약에 6개 팀이 있어요. 이렇게 대진표를 짤 거고 부전승 이렇게 해서 결승까지 할 거예요. 여기 6개 팀을 짜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일단 크게 하나를 나누세요. 이렇게. 첫 번째.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두 개 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6개 팀 중에 4팀을 짜고 그 다음에 나머지 2팀 중에 2팀을 넣으면 돼요. 그럼 여긴 끝났어요. 자리 바꿔봤자 걔네들이 싸우는 거야. 홈 어웨이가 아닌 이상은. 됐죠?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어디 해요? 그래서 얘네들 짤 거예요. 이렇게. 쟤네들 짜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4C하고 2C2죠. 끝이에요? 여기 2분의 1 해주셔야 돼요. 팩이죠? 왜요? 이렇게 싸우나? 이렇게 싸우나? 똑같은 거니까요. 이게 대진표였어요. 근데 여기는 다른 얘기예요. 대진표 처음에 대진표 짜는 방법수, 그 다음에 두 번째 14. 봐봐요. 승리의 확률이에요. 만약에 대진표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다 누굴 넣고 누굴 넣었을 때 올라가서 얘가 결승까지 갈 확률은 얼마? 이런 거 나온다고요. 얘랑은 다른 문제예요. 이미 여긴 대진표가 짜여져 있는 상황인데 얘가 이길 확률이 얼마야? 누구랑 싸워서 이길 확률이 얼마야? 해서 결승까지 갈 확률. 아니면 대한민국이랑 일본이 있는데 얘네가 결승에서 만날 확률. 이면 뭐예요? 일단 조가 달라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거기 그냥 기본 문제 하나 볼까요? 901번. 어떻게 풀어요?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보세요. 자, A, B, C, D 4명이 다음과 같은 대진표를 이용해서 시합을 하려고 해요. A가 C, 그 다음에 D랑 D와 시합을 할 때, A가 C와 D랑 시합을 할 때 이길 확률이 각각 3분의 2예요. B가 C와 D랑 시합을 할 때 이길 확률이 각각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A가 좀 잘하는 거지. 그러면 A랑 B가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승에서 만날 확률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잠깐 고민해 보시겠어요? 그 문제가 어딨지? 그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저번에 안 보이는데? 여기 없나? 아닌데? 내가 여기서 봤는데? 왜 그 문제가 안 보일까요? 자, A랑 B가 결승에서 만나야 돼요. 뭐 번호를 만들까요?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대진을 한번 짜볼까요? 자, 만약에 근데 이게 대진을 짠다라는 거는 경우에서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편만 다르게 짜면 돼요. 다시 결승에서 만날 확률이니까. 자, 그러면 편성해서 갖는 경우 수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따지면 된다고. 내가 여기에 A가 1을 넣었어요. 그럼 B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야 되죠. 일로 오면 안 되지. 결승에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따지는 거지, 얘네가 막 대진을 어떻게 짜는 저건 안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이해하셨죠? 다시. 이건 대진표를 짜는 방법인 거고, 여기는 결과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A가 여기 있대. 그럼 B가 여기 있어야지. 그럼 두 가지 경우잖아요. 선생님, A가 여기 있으면요? B가 여기 있겠죠. 두 가지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1, 2, 3, 4 번호를 매긴 것 뿐이지, A가 여기 있든 B가 여기 있든 그냥 각기 다른 조에만 있으면 된다고요.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나요? 이건 얘기. 그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 말이 되게 어려워요, 말 자체가.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 잠깐만. 잠시만요. 아니네. 다 따져줘야 되네. 조별로 팀에 나눠지는 거니까. 번호가 없었는데. 잠깐만요. 헷갈린다, 나도. 대진표를 이용해서 A와 C, B와 C가 짠다. A, B, C, D를 한다. 다 따져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네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잠깐 헷갈렸어요. 대진표 짜는 방법도 들어가긴 하는데 저렇게 구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A가 있어요. 그럼 여기 B, B가 오고요. 여기 A가 있어도 B, B가 오죠. 여기 A가 있어도 B, B가 오고, 여기 A가 있어도 B, B가 오죠. 이렇게. 그러면 따져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각 자리에 갈 확률은 4. 내가 이제 여기 A가 갈 확률은 거기다가 곱하기 2. 얘가 B가 갈 확률. 그 다음에 C랑 D가 나눠 들어갈 확률. 이렇게 전체적인 개수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선생님이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선생님 잠깐 헷갈렸어요. 이거는 이제 짜져 있는 거냐 짜져 있지 않는 거냐의 차이인 건데, 안 짜져 있기 때문에 A가 자리 바꾸는 거, 그 다음에 A가 들어갔을 때 B가 자리 2개 들어가는 거, 나머지 두 자리에 C랑 D가 들어가는 걸 따져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A가 C랑 D랑 싸웠을 때 확률이 다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나눠주셔야 돼요. A랑 C랑 만났을 때와 A가 D랑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헷갈린 거예요. 되셨죠? 다시 정리합니다. A가 네 자리 중에 하나 갈 거고, 그거 갈 때마다 B가 두 자리 들어갈 거고, 나머지 두 자리에 CD가 들어가는 방법. 그래서 일단 16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곱하기. 자, 근데 뭐라고요? 전체 확률도 구했구나. 되게 헷갈리네. 이게 원래, 잠깐만요. 자꾸 다른 문제랑 겹쳐서 내가 찾고 있는 문제랑.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데 이러면 확률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체의 대진표를 짰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 놓은 거니까 이거죠. 4팩분의 6이 들어가는 게 맞죠.
이게 맞겠죠. 무슨 얘기냐면 전체 대지를 짜는 방법 중에 A랑 B가 다른 조로 들어가는 확률을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 만약에 A가 C 또는 D를 만나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B가 있으면 얘가 C를 만나면 여기 D를 만났겠죠. 이 경우 수는 여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겼죠? 그럼 A가 CD를 만났어요. 이겼죠? 그럼 얼마예요? 3분의 2죠. 돼요? 그 다음에 B가 CD를 만났어요. 이겼죠? 2분의 1이죠. 이게 답입니다. 저기 맞아요. 괜히 선생님이 헷갈리게 했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앞에 거를 안 할 때는 904번처럼 대진이 그냥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조건부 확률이겠군요. 미안해요. 다른 거랑 잠깐 헷갈렸어요. 그렇지. 그게 맞지. 그 다음에 네, 독립시행으로 넘어갑시다. 독립시행에서 할 게 좀 많아서 몇 분이야? 오. 대진이 안 짜져 있으면 대진의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선생님이 잠깐 헷갈렸어요. 그 문제가 여기 없네요. 그때 되게 헷갈렸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찾아줄게요. 자, 독립시행입니다. 요거는 잘 해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2학기 가서 통계를 할 때 생각보다 이 녀석을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독립시행은 좀 잘 결정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독립시행은 뭐냐면 같은 시행을 반복해요. 주사위를 계속 던진다거나 동전을 계속 던진다거나.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주사위를 한번 던지고 나서 잡았을 때는 리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상태. 그러니까 제비뽑기 같은 경우도 뺐다가 확인하고 다시 넣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독립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독립시행일 때의 조건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독립시행. 한 개의 동전이나 주사를 여러 번 던지는 시행처럼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각 시행이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매회 시행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이러한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기서는 시행 횟수가 중요해요. 시행 횟수가 유한번이어야 돼요. n번이라는 횟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그런 문제 나오거든. 뭐 1이 10번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진대. 독립시행 아니에요. 아시겠죠? 1이 10번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진대. 그럼 무한번도 던질 수 있어요. 그건 독립시행 아니에요. 알겠죠?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요. n번. 시행 횟수라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사건 A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하면 그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의 확률이 있어요. 사건의 확률 P가 있습니다. 그럼 뭘 물어보냐면 자 확률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야, 이 사건이 R번 나오는 걸 물어볼 거예요. N번 중에 R번 나오는 걸 물어볼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시행횟수가 결정돼 있으니까 10번이면 3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 확률을 묶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사위를 던질게요. 이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주사위를 4번 던질 거예요. 4번 던질 건데 1의 눈이 2번 나오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n이라는 게 4고요. r이 2고요. p가 6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해했죠? 뭔 얘기인지. 그러면 p의 횟수가 r이 2일 확률은 얼마냐라는 거죠. 4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은 얼마냐? 나오면 이거잖아요. 2번은 성공했잖아. 그럼 9번은 실패했겠지. 이런 얘기겠죠. 맞잖아요. 2번 1이 나왔어. 나머지는 1이 안 나왔대. 1이 안 나올 확률 중에 곱해줘. 근데 얘가 답이 아니에요. 왜요? 순서가 중요해요. 1이 첫 번째, 두 번째 나왔어? 첫 번째, 세 번째 나왔어? 세 번째, 네 번째 나왔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얘가 붙어요. 이렇게.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뭐다? n번 중에 r번 성공할 거야. 그럼 p가 r번이고 실패가 n-r번이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저게 나중에 이제 이항 정리는 합쳐져요.
독립시행이랑. 이항정리 기억나시죠? 여기 이항정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독립시행 확률에서. 그래서 자, 요거 기억하세요. 요게 뭐다?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이제부터는 독립시행이다라는 것만 알면 저걸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뭐가 나온다고요? 이항정리가 나와요. 이항정리 계산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항정리 계산하는 방법도 헷갈리시면 여기서부터 또 어려워지는 거죠. 자, 저 주사위는 계속 나오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큰 수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나오고 나서 얘기했죠. 자, 역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보면 937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5의 약수의 눈이 한 번 나올 수 있는 확률을 P1이라고 했고요. 5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P2라고 했을 때 P1분의 P2 이거 구하는 건데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독립시행이다 아니다라는 걸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요? 947번 보죠. 자, 50원짜리 동전 3개랑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금액의 합이 200원일 확률이에요. 되실까요? 네, 일부러 조금 어려운 걸로 갔어요. 다시. 50원짜리가 3개 있어.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앞면에 앞. 이게 앞이라고 할게요. H가 앞. T가 뒷면. 이렇게 될 때 앞면에 나오는 동전의 금액의 합이 200원일 확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경우 1번. 어떻게 하면 되죠? 100원짜리가 2개 나오면 되죠. 2개만 앞면. 이렇게. 100원짜리 2개만 앞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나와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50원짜리 2개에다가 100원짜리가 하나 나오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질문이에요. 어떻게 풀어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50원짜리랑 100원짜리랑. 다르잖아요, 케이스가. 그쵸?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된 거야? 50원짜리는 전부 뒷면이잖아요. 그러니까 50원짜리는 그냥 전부 뒷면으로 계산을 해요. 곱하기. 뒤. 이렇게. 됐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지. 이렇게 써도 되지. 3개 중에 하나도 안 됐대.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여기는 2개 다 됐대.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아, 3개 중에 2개가 성공했어. 근데 웃긴 건 동전이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 2번은 성공이고 1번은 실패네. 써도 어차피 세제곱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요. 2개 중에 하나만 성공했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2개 더 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동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동전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따져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려워요? 그 문제가 있다. 948번 볼게요. 얘네가 안 풀 것 같아서 내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요게 또 한동안 핫했던 시험 문제이거든요. 보세요. 매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3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2회가 일어날 확률이 FP래요. 그럼 FP 뭐예요? 3C2 P의 제곱 1 빼기 P 이거죠. 이렇게. 아, 이거 니네 못 푸는구나. 에이씨. 수투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앞에가 3이잖아요. 그래서 3P의 마이너스 3P의 세제곱 플러스 3P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의 최대값. 대신 P가 요 사이에 있잖아요. 어차피 확률이니까. 3차원적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서리.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최대값.
이거 못 풀겠네요, 우리. 네. 아는 문제가 나왔다 생각했는데. 저건 3학년 때나 돼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원래는 수투까지 배우고서 확률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의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얘처럼 두 가지 경우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은데, 독립시행이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회 시행에서 일어나는 확률 구하기는 거꾸로 푸는 거예요. P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하나 하고 갑시다. 956번 보세요. 난 계속 어려운 거 풀 거야. 니네가 어려운 거 안 풀 거잖아. 956번 읽어볼까요? 자, 갑을 두 사람이 게임을 할 때 갑이 이길 확률이 을이 이길 확률보다 작고요. 을이 이길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각각의 확률은 항상 일정하대요. 불쌍해라. 자, 두 번의 게임에서 갑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질 확률이 25분의 8이래요. 갑이 4번의 시합에서 3번 이상 이길 확률이에요. 이해했어요? 별로 안 어렵거든. 근데 이제 이것도 내가 얘기했듯이 말귀를만 잘 알아들으면 쉬워요. 이때부터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독립시행부터 가면 약간 통계 느낌이 나서요.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풀만해져요. 조건부나 독립까지도 그래요. 독립도 약간 형태가 그러긴 한데 독립이랑 독립시행 나오면 약간 계산 위주로 많이 나가서 좀 풀기 쉬워요. 확률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 빼고는. 근데 956분인데 말기만 잘 알아들으면 돼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두 사람이 게임을 할 건데 갑이 이길 확률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갑이 이길 확률이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을이 이길 확률이 1 빼기 P겠죠. 비기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얘가 더 크대요. 이렇게. 그럼 P는 무조건 2분의 1보다 작을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의 게임에서 갑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질 확률이에요. 그럼 그게 얼마예요? P의 두 번의 게임 중에 한 번 이겼대. 그러면 두 개 중에 한 번 이겼지. 자, 이겼다, 졌다. 이렇게요.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25분의 8이래요. 이렇게. 괜찮아요? 두 개 중에 한 번은 이겼다고. 그러면 여기가 2P제곱 빼기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2P가 25분의 8이고요. 2를 나누고 이쪽으로 넘겨서 25까지 곱하면 이렇게 되죠. 25P의 제곱에 마이너스 25P 플러스 4가 0이죠. 이렇게.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나요? 마이너스야? 아닌데? 맞는데? 그럼 P 값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5, 5하고 4하고 1이니까 안 되잖아.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4, 20. 맞는데? 4, 2 나눴고 25 곱하고 되니? 5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아, 되는구나.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그렇지. 그래야 25가 되지. 됐죠? 됐나요? 그럼 P가 얼마냐면 5분의 1 또는 5분의 4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2분의 1이 작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다시 물어봤잖아. 뭐라고요? 4번의 시합에서 3번 이길 확률이에요. 그러면 4번의 시합에서 3번 이길 확률이니까 4번 중에 3번 이기고 5분의 1의 세제곱 5분의 4 계산하시면 여기 답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거꾸로 계산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도. 6건도 마찬가지예요. 6건은 뭐 풀진 않을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해보시면 되고 승패 확률 나올 때요.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요거는 거기 있는 문제 말고 내가 하나 내서 풀어볼게요. 봐봐. 네 야구 좋아하니? 별로 안 좋아하니? 요새 여자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한동안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게 타율 얘기가 그렇게 시험 문제 확률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여자애들이 한번 얘기를 했대요. 왜 자꾸 타율 문제를 내냐? 나는 야구를 모른다.
근데 뭐 타율이 그게 야구를 잘한다고 풀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그렇긴 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한국 시리즈나 아니면 이제 뭐 코리안 시리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경기를 많이 해요. 한 번에 단판 승부로 끝내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오전 3선승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번 싸우는데 3번 이기면 끝나는 경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A라는 팀이랑 B라는 팀이 붙었어요. 근데 얘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고 얘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고 하자고요. 그럼 A가 이길 확률이 얼마예요? 이 오전 3선승제에서 이거예요. 5번 중에 3번 이겨서 3분의 1에 3번 이겼고 2번 지면 돼요? 이거 아니라고요. 큰일 나요. 저렇게 풀면. 이 문제 나왔을 때. 왜요? 여기엔 뭐가 있냐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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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졌다가 있어요. 이거 왜 해요, 경기? 3번 이겼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답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3승으로 끝났어. 그러면 3번 이겼지. 1번. 승이에요. 그러면 그냥 3분의 1의 세제곱으로 가시고요. 자, 두 번째. 4번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마지막을 이긴 거잖아요. 마지막을 이긴 거고 여기 안에 뭐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을 빼세요. 그래서 3번 중에 2번 이겼어. 그래 2번 이겼네. 한 번 졌겠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한 번 이긴 걸 넣는 거예요. 마지막에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하기 끝난 게 아니야. 다 싸웠어. 그럼 요 앞에 2승 2패까지 가고 마지막에 이기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4C2하고 3분의 1의 제곱에 3분의 2의 제곱하고 3분의 1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죠. 요 세 개를 다 더하셔야 오전 삼성문제에서 승리하는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낚이면은 저걸로 쓰는데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마지막에 이겼는데 뭐하러 싸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딨냐면 이런 문제 형태가 이거예요. 유형 5번. 확률에서 승패 확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돼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지금 964번 같은 경우죠. 네, 이런 내가 똑같이 풀었는데 거의 964번이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969번 보세요. 얘기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자 969번은 두 팀 A, B가 진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선은 5번 경연 중에 3번을 먼저 이기는 팀이 최종 우승을 하게 된대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경연에서 A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 우승을 할 때 확률을 구하는 거죠. 첫 번째 경기를 이겼을 때. 나머지 경기만 싸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다 계속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윷놀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는 않아요. 윷놀이. 둥근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고 평면면이 5분의 3일 때 동시에 던졌을 때 거리 나올 확률 이런 거 나는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유형 7은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한 조건 확률인데 조건 확률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안 어려워요. 그냥 계속 같은 패턴의 문제들이 되는데 유형 10으로 갈게요. 요거는 해야 됩니다. 위치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문제 있잖아요. 요거는 해보아야 됩니다. 할 게 너무 많죠. 큰일 났지. 그래서 확률을 폭통을 안 하고 있는 거야?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를 웬만한 건 풀어두고 있는 거야. 풀어뒀던 건 기억해서 풀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또 통계하려면 해놔야 되니까. 확통이랑 기하 특강을 좀 일찍 할까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자, 992번.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피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만약에 눈이 4의 약수, 즉 1하고 2하고 4가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한 칸 가요. 4의 배수가 아닌 3하고 5하고 6이 나오면 위로 한 칸 갈 거예요. 근데 6번 던졌을 때 그림과 같이 원점에서 출발한 점P가 Q에 도착했을 확률이에요. 3바이 3에 나와 있는 3,3에 가 있는 거죠. 그럼 4의 눈이 몇 번 나온 거예요? 3번 나온 거고
4의 약수가 1, 2, 4가 3번 나온 거고 4의 약수가 아닌 애들이 3번 나온 거죠. 그럼 이거 뭐예요? 독립시행이에요. 답이 되게 쉬워요. 992. 어떻게 된 거예요? 6번 중에 3번 나왔어. 근데 어차피 4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3번, 4의 약수가 아닌 거 3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998번이라던가 아니면 999번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는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문제가 시험에 가끔씩 나오거든요. 시간 많이 남기려고 했는데 못 남겼네. 에이씨. 쉽진 않군요. 그래서 수직선에서 뭐 얼마만큼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 따져주시고 999번은 문제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1과 2가 나오면 뒤로 한 칸 가고요. 3과 4가 나오면 앞으로 가는데 5와 6이 나가면 안 움직여요. 그럼 이건 뭘로 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셔야 돼요. 봐봐. 한번 해보자. 혹시 몰라서. 나머지는 그냥 두 개밖에 없는데 자 1하고 2가 나오면 뒤로 한 칸 3하고 4가 나오면 앞으로 한 칸 5하고 6이 나오면 제자리에 이렇게 하자고요. 근데 4번을 던졌어요. 횟수가 4번이야. 4번을 던졌을 때 자기 자리에 그냥 있을 확률이에요. 그럼 첫 번째 1번 얘가 3번 나와도 되죠. 5하고 6이. 그럼 여기는 그냥 이거잖아요. 3분의 1, 3분의 3분의 1이지? 3분의 1의 세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니네한테 쉬운 건 이거예요. 4번 아니니? 4번이지. 미안해요. 4번. sorry. 네. 마이너스 1이 2번 나오고 플러스 1이 2번 나와요. 이렇게. 그럼 되죠? 그럼 4개 중에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잘 봐요. 얘가 X번, 얘가 Y번, 얘가 Z번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얘가 둘, 얘가 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횟수를 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이렇게 풀어요. 집중해. 4팩이에요. 4개가 팩토리예요. 근데 그 중에 2개가 같고 2개가 같고 얘는 없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에 2번, 3분의 1에 2번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는. 그래서 얘가 어려워요. 보세요. 얘가 한 번, 그 다음에 얘가 한 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제자리거든.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4팩인데 1팩, 1팩, 2팩 하고요. 저기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의 제곱. 이거 3개를 더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푸셔야 돼요. 될까요?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다음 페이지. 그게 끝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오각형이냐, 육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 있냐, 어디로 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얘도 잘 나와요. 항상 허리 문제는 잘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지. 자, 1000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저 오각형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을 따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한 칸만큼 가고요. 뒷면이 나오면 2칸을 움직일 거예요. 동전을 4번 던져서 A를 출발한 점 P가 다시 A에 도착할 확률이에요. 문제는 이해하셨어요? 얘 되게 유명한 교과서에도 있던 것 같은데 어느 교과서였더라? 아무튼 자 이렇게 오각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요. 앞면이 나오면 한 칸 갈 거고요. 뒷면이 나오면 2칸 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A에 오면 돼요. 그럼 5의 배수만 되면 되잖아요. 몇 번 던져요? 4번 던져요. 횟수가 적어요. 그럼 이건 좀 어느 정도 쉬워요. 6번 정도 던지면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뭐예요? 5가 나오는 거야. 5칸을 움직였다고 치죠. 그러면 1이 3번, 2가 1번이죠. 이렇게.
어차피 근데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건 주사위로 던졌을 때가 어려운 거야. 주사위. 1002번 같이. 주사위. 아니면 1001번 같이. 봐봐, 나 터프야. 내가 지금 내가 어려운 걸 풀 걸 그랬나? 내가 지금 쉬운 걸 풀고 있네. 기본 문제는 하나 보자고요. 됐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4번 중에 3번이 앞에 나올 거야. 그래서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1 이거죠. 끝. 근데 끝났나요? 10칸 갈 수 있어요? 다시 A로 가려면 10칸이 필요하잖아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답이에요. 그 내가 너무 쉬운 걸 풀었다고 했잖아, 지금. 1001번 한번 볼래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변을 따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여긴 방향이 두 군데예요. 만약에 짝의 눈이 나오면 P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홀의 눈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1만큼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6번 던져서 다시 이건 아니네. 꼭지점 B에 있을 확률이에요. 그럼 왔다 갔다 해서 한 칸이냐 한 바퀴 돌아서 5칸이냐 이런 것까지 다 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힌트만 주고 끝낼게요. 너무들 되게 힘든 현장 표정들을 하고 있어서. 자, A, B, C, D. 그러니까 욜로는 2칸이 갈 거예요. 이렇게. 욜로는 한 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긴 짝의 눈이 나오면 짝이 나왔을 때는 욜로 2칸. 그 다음에 홀이 나오면 욜로 한 칸이래요.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3으로 갈 거냐 1로 갈 거냐 5로 갈 거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조합을 해가지고 이걸 맞느냐 이걸 맞느냐 이걸 맞느냐 해서 하시면 돼요. 저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그것만 찾으시면 쉽게 풀립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풀어보시고요. 아마 직전 대비가 좀 다 다르긴 한데 질문이 있으시면 그 전에 하셔도 되고 직전 대비 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별로 프린트 있으면 프린트도 직전 대비 때 가져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전에도 혹시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부교재 뭐 몇 번이라던가 아니면 수능 특강 몇 번 아니면 여기 몇 번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선생님 풀어서 올려줄게요. 됐죠? 고생하셨습니다.